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맨 먼저요, 문재인이가 여러 죄를 많이 지었죠. 뭐 월성 원전서부터 시작하면 뭐 이거 무기징역이 아니라 이거 뭐 사형까지도 갈지도 모르겠어요. 정말로 너무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감사원에서도 감사도 안 하지, 또 이 검찰에서는 부르지도 않지.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엄청 열이 받쳐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뉴델리에서 아주 자세하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자, 국법법 위반 9.19,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통계 조작 혐의, 이런 것만 합쳐도 무기징역은 충분하다. 그리고 별도의 국법법 하나만 보더라도 사형까지도 가능하다. 이러한 기사를 지금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최근에 지은 것으로 추정이 될 수 있는, 판단이 될 수 있는 이런 범죄 행위가 뭐가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 박성준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 강서선과 관련해서 MBC가 편파 방송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심의를 하라.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정률성 동상, 흉상이 제거가 됐어요. 철거대가 됐는데 이게 이제 불법이다. 그래서 경찰에서 지금 불구속 상태로 전도사 한 분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말이죠, 그야말로 용감불상하게 이 정률성의 흉상을 갖다가 제거하니까 지금 이제 온라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잘했다, 높이 평가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요 내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김남구이가 지금 일본에 가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엄청나게 내로남불의 또 다른 전형, 그래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남구이가 연이어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남구이가 내놓은 입장문도 여러분께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 이 문재인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겠는데요. 자, 문재인이가 이번에 평양 공동선언 5주년을 계기로 해서 일장 연설했죠. 평화의 힘, 평화의 길. 예, 일장 연설했는데 이것이 많은 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이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통계 조작. 그야말로 문재인 바로 밑에서 일을 했던 정책실장들 4명이 일제히 수사 의뢰가 됐어요. 자, 정책실장이 임의적으로 다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럼 정책실장이 부동산원과 국토부의 압박을 넣을 때 대통령한테는 정책실장이 장관급인데요, 단 한마디 보고도 안 하고 했겠습니까? 이거는요, 마치 이화영이가 대북 거래를 하는데 이재명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했다라고 주장하는 이재명과 똑같아요. 예. 아니, 어떻게 이화영이 부지사가 지사한테 보고 안 하고 하냐고요. 아니, 판사도 그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통계 조작을 하는데, 과연 통계 조작을 하는데 정책실장이 문재인 모르게 할 수 있겠느냐. 다 알았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계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9.19 합의는 엄중하게 얘기한다면 이것도 국보법 위반 소리가 있다. 이게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9.19 합의와 관련해서 얼마나 자화자찬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는 결국 북한한테 매우 이로운 합의다. 그래서 그 당시 체결돼서 보도 나올 때도 우리에게는 안보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큰 손해를 본 거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빨리 이거는 폐기 처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국방장관에 지명된 후보 신원식 후보도 이 9.19 합의는 요거는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지금 법조계에서는요, 한국에 불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9.19 합의, 당연히 의도적이죠. 이 의도를 갖다가 이 안보 정책에 안보적으로 우리 한국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요걸 체결했다,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강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에 불리하다는 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합의했어? 그러면은 이건 국보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 사형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국가보안법 4조 1항, 그리고 형법 99조,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또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자는 모두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계법 39조 2항에 따라서 작성 중에 있는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형법 제38조에 따르면요, 이렇게 2개 이상의 법에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런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 그러니까 한 재판부가 한 번에 딱 이거를 최종 이 판결을 내릴 때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한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정의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한 죄에 대해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형까지도 가능하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련 의혹들이 모두 유죄로 확정된다면 형법 99조의 형량에 따라서 무기징역까지도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다. 물론 이런 경우에 국보법의 경우에는 별도의 양형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무기징역이 가능하다라는 이 법률적 해석이 지금 법조계에서 중론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합의, 9.19 군사합의의 경우에는요, 우리 한국 안보에 불리한 것을 알면서도 체결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분명하게 국보법 위반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문재인은요, 이 남북한 이 군사합의가 9.19 평양 공동선언의 최고의 성과다. 요렇게까지 얘기를 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뭐 전형적인 가짜 사기 쇼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즉 이제 9.19 군사합의에 정해져서 우리 한국 안보, 국방에 해로운 내용들, 이게 실질적으로 이건 네거티브한 것이다 라는 판단이 될 경우에는요, 국보법과 같은 현행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게 이제 법조계에서 내놓고 있는 의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법조인협회장을 지낸 최근 변호사도 말이죠, 최근에 의도적으로 저걸 이롭고 우리가 불리하다는 것을 알면서 합의를 했으면 이거는 국보법 위반 사건이 된다. 그래서 합의 체결 과정 전부를 조사해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하고 반국가 단체인 북한에게 이롭게 하는 이런 지금 협정을 만들었다. 이것을 알면서 협정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확고한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앞으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법률적으로 대단하면 상당한 이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마치고요. 그리고 부동산 통계 수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또 서해피살 공무원, 이것도 또 책임을 지게 해야 되겠죠. 예. 직권남용죄. 자, 그래서 앞으로 말이죠, 이 문재인이가 이런 통계, 이런 거를과 관련해서, 통계 조작과 관련해서 방조를 넘어서 직접 조작을 지시하거나 이럴 경우에 주도적 역할을 했을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지금 이제 해석이 법조계에서 대거 분출되고 있다. 예,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김남국이가 지금 일본 긴자 지역에서 관광하는 것이 이 포착이 돼서 지금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뭐 그 사진 이미 다 보셔서 알겠지만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넋을 잃고 사진 찍기에 매몰되어 있는 지금 김남국이, 예. 자, 요거 보십시오. 지금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김남국, 그 다음에 사진 찍고 있는 김남국, 이게 얼마나 얼빠집니까? 자,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김남국이는요, 자, 억울하다고 지금 입장문을 2번씩이나 내놓고 있어요. 예. 자, 일본 이제 관광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은, 아니, 오염수 방류를 그렇게 반대하면서 반일 맹모드로 일관했던 이 김남국이가 얼마나 일본이 좋으면 일본에 지금 이 시기에 건너갔겠어요. 가서 또 얼마나 회를 많이 먹겠습니까? 맛있다고 하면서. 이러니까 욕을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김남국이가 말이죠, 지금 이제 이 페북에 글을 올려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반박이 아니고 반발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억울하다. 예. 억울하다. 그리고 이렇게 흠집내기 억지 비판 아니냐. 예. 그래서 악의적인 삐뚤어진 이런 삐뚤어스
쓰는 이 기사에도 또 유감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근무를 했다. 요 점을 또 강조하고 있어요. 어린애 같아, 어린애 같아.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오늘 이제 페북에 올린 글 보면요, 오염수 방류 반대가 곧 반일인 것처럼 전제하고 일본행위 마치 표리부동한 행동인 것처럼 비판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 이것은 후쿠시마 방류 반대 운동을 흠집내기 위한 억지 비판으로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정치인이 자유로운 정치활동과 개인 일정까지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오로지 흠집내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비틀어 쓰는 기사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참 죄송합니다. 누가 누구한테 유감을 표명해야 될지 정말 알 수가 없네요. 예.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지난 9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울의원회관과 지역사무실에 출근해서 업무를 봤다. 30일에는 오후 2시와 오후 5시 30분경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과 차담을 가지기로 했다. 이번 연휴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이 된 이후 2020년도는 추석 연휴 5일 내내 지난해까지 설이나 추석 명절 연휴 거의 대부분 사무실로 출근해 근무했었다. 아니 근무를 과거에 누가 안 했다고 그랬나요? 과거에 이 김남국이가 먹고 놀았다고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회기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인 거래를 수백 번씩 했다. 요 점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예. 명절 때 이랬다 안 했다는 우리가 아무도 비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서울에서 일하는 것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하나 이유도 없어요. 그만큼 본인이 지금 궁색한 환경에 빠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오염수 방류에 반대했던 그리고 반대하면서 반일 입장을 확고히 했던 김남국이가 어떻게 일본에 가서 회를 마실 수 있고 그리고 긴자의 미쓰코시 백화점 그 다음에 긴자를 상징하는 왁구 빌딩 시계탑 저렇게 넉넉고 관광을 즐길 수 있느냐. 이게 얼마나 웃기느냐. 더군다나 말이죠. 지난 6월 달에는 말도 안 되는 글을 SNS에 올린 바 있어요. 뭐라고 올렸느냐.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어린이의 생식세포의 DNA가 파괴될 수 있고 생식 기능이 저하되고 그 후손의 기형 발생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황당무계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렇게 일본에 가서 관광을 즐기고 있는 거 이거 눈꼴 사나워서 봐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본인이 비판을 받고 있는지조차도 지금 김남국이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자, 이게 넋 빠지고 지금 사진 찍는 거 아니에요? 예. 넋 빠진 상태로 지금 앞에 응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을 비판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말이죠. 예. 반일을 전제로 해서 비판한다? 누가 반일을 전제했습니까? 본인이 반일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아니 김남국 지가 페북에다가 반일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니까 우리가 너는 반일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인정을 하고 공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기가 막힌 것이죠. 그래서 김남국이가 지금 그야말로 끝없는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말이죠. 본인이 지금 이제 이미 약속된 지지자 모임 때문에 가는 것이다. 순수 개인 일정이고 그래서 모두 사비로 갔다. 따라서 보좌진 수행도 받지 않고 있다. 예. 그리고 일본에도 많은 재동파 지지자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2021년도 경선 때부터 2년을 이어온 지지자를 비롯해서 꼭 한번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누기로 약속한 분들이 많이 있었다. 그 약속을 여러 사정으로 수차례 미루다가 이재명의 기각 결정 이후 긴급히 다시 추진해서 1일 날 홀로 출국해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나왔는데요. 자, 이게 말이죠. 역시 김남국의 머리 수준이요. 이모 교수. 예, 한동훈 장관 청문회할 때 이모가 교수예요. 자, 이 모씨인데 이 수준의 지적 능력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우리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김남국한테 열이 받쳐 있고 분노하고 비판하는지 그 내용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나 일본에서 쏙 빠지다 보니까 그런 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씁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율성 동상, 흉상이죠. 흉상식. 딱 잘라서 얘기하면 정율성 흉상을
제거시켜 버렸습니다. 아주 잘한 것 같아요. 바로 이름하여 전도사 보수단체 회원이고요. 지금 이제 이 윤영보 씨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정일성 거리에 있는 정일상 흉상 이거가 지난 9월 30일 밤에 강제 철거됐습니다. 자, 그래서 강제 철거됐는데 이 철거하게 된 이유는 바로 뭐냐? 아니, 이 강기정이가 이거를 끝까지 지금 이 정일성 역사 공원을 만들겠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은 눈 뜨고 봐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왜? 광주 시민단체 중에서 빨갱이 공원 건설은 안 된다며 반대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강기정이는 설득이 안 돼서 동상을 강제 철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강기정이 책임인 것이죠. 예. 자,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이제요. 이제 이 김남국까지는 이제 말씀을 제가 드렸고, MBC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MBC. 자, 이 MBC는요, 이 박성중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응원 사건,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사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 대형 사건, 이 대형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박성중 의원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이번 강서선과 관련해서 MBC가 아주 노골적으로 김태우 후보에 대해서 이 악의적인 프레임을 갖고 방송을 하고 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또 이러한 이 악의적인 이 방송 내용을 갖다가 또 재탕 삼탕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국민의 내부 갈등을 부각시키거나 아니면 민주당이 공격하는 부정적 메시지와 일치하게 의도적으로 보도 프레임을 맞추는 공정성, 균형성을 잃은 방송이다. 예, 이번 이제 강석 김태우 후보에 대한 보도 성향이 MBC 이렇게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방심위는 선거기간 MBC 등 편파 왜곡 방송을 즉각 바로바로 심의하여 국민에게 공영방송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알려라. 정현주처럼 이 심의를 고의적으로 늦춰서는 안 된다. 예. 자, 그러면서요. 예, 그러면서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의원회는 MBC 보도에 대한 심의를 빨리 하라. 이렇게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이 박성중 의원이 지금 이제 이 강서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포탈과 언론을 좀 너무 세게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가 되면은요,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 충분하게 지금 MBC가 어느 정도나 노골적인 이 편파 방송을 하는지 짐작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피로회복제 바카스의 아버지가 잠들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요. 자, 이 동아제약을 사회공헌의식에서 동아 소시오홀딩스로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지금 이 뭡니까? 한국 1세대는 이제 노동 트링크, 한국 1세대의 노동 트링크를 할 수 있는 이 바카스, 이 강신호 회장이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요, 아주 이 바카스, 저도 이제 바카스 종종 먹는데, 자, 이 국민 드링크죠. 국민 드링크. 예. 그래서 대한민국 피로해소제 바카스의 아버지가 잠들었다. 이런 취지로 지금 조선일보에서 아주 잘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 1세대 노동 드링크. 예, 이거를 개발한 사람이 바로 박신호 회장인데, 이거를 다 복용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모란시, 암시롱, 한오백, 자네이나, 그리고 탁월한 언어 감각을 지닌 의사이자 기업가 사회공헌 홀딩스의 동아제약을 동아소시오 홀딩스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바카스 아버지도 세상을 떠났다. 야, 사람은 결국 떠나는 거죠. 뭐 누가 됐든지 간에. 자, 천당에 가시기를 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본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